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가 됐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의 반도체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가 코스피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분의 절반 정도는 만회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수급은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7일 연속 이탈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수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 이제 낙폭이 요즘 크니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 시장? 뭐 일단은 오늘은 반등인데 네. 기술적 반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반등에 대한 내용성이고 어제 워낙 많은 하락성이 좀 강하게 나왔어서 그리고 이틀 전에 반대 매매가 좀 많이 출회가 됐던 부분 이후에 어제는 수급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그리고 뭐 FOMC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회담의 결과 그리고 2주 뒤에 만나요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 모든 내용이 어제 한 번에 쏟아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쏟아짐에 장 초반에 어떤 방향성이 없게 되면은 실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가장 큰 초점이 생기는데 오히려 어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방향성을 보여줬던 게 뭐 바닥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시장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FOMC에 관련된 내용성에서 역시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없고요. 하지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했던 3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과 그리고 하반기 때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조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 그건 3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 금리 동결의 내용성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역시 지금 시장이 가장 큰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려왔던 부분들이 더 큰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역시 회복 가능한 부분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서로가 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성이 우리나라한테 더 압박을 준 거고요. 미중 무역과 비슷한 느낌의 압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압박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어제는 수급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수급 영향이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다른 쪽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다른 쪽은 매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파는 사람이 존재해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자만 있으면 서로가 던지다 보면은 사는 사람들이 가격을 받쳐줘야 되는데 가격을 받쳐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 없이 빠지는 흐름성에서 나오는 시세 변동만 큰 장세였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거기에 흔들리면서 나오는 게 바로 패닉셀링입니다. 시세 변동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함정인데 그 변동은 거래 없이 빠진 게 회복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어떤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은 가격보다는 시간에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흐름성을 얘기 드리고요. 이 설날은 분명한 건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올 것이다. 설 연휴가 긍정적으로 올 거라 보여지고 설 연휴 이후에 방향이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글로벌 증시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주게 되면 갭하락에 대한 포인트로 해서 바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이면 갭상승을 통해서 추세 전환성의 어떤 흐름성을 박스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설 연휴를 그냥 편안하게 쉬고 그 이후에 다음 대응을 고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반등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 반등이 당장에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건 없지만 하나의 긍정은 제가 최근에 대형주가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했는데 오늘은 들어옵니다. 그런 수급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뭐 돌파를 했을 때 2680포인트 이상으로만 안착을 하면은 단기적인 흐름의 기술적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돌발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항상 얘기 드리는 분할 매수. 지금은 한 번에 어떤 관점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이고 밑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단계로 갈 수 있는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전략에서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시장은 기술적 반등의 진입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코스피 2,680포인트에 안착을 한다면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여러분들 어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락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원에 30%. 예, 5,400원에 30% 알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뭐 재료가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실적으로 이 기업이 금융권에 대한 내용성에 의해서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기회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역시 IPO 이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격이 5,4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오겠네요. 뭐 이것도 결국 시장성이니까 올라오면은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매도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더 큰 뭐 이익이 좋고 많고는 맞지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이 기업이 작년에 엄청난 시세를 줬었잖아요. 네네. 화면 보이세요? 작년에 엄청난 큰 네네. 시세를 줬습니다. 그 시세를 네. 주고 현재 흐름성으로 본다라면은 조정이 있었던 구간과 매도가 있었던 구간을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눠 본다라면은 중간 아래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위쪽의 중심에 좀 놓여 있죠, 그죠? 네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네네. 부분에서 지금 비중이 30%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중을 더 늘려가고 하면 결국 수익은 주겠지만 그 비중이 부담스러워서 사기가 두려워지는 공포가 되거든요. 비중이 늘어나면 네네.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사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 30%라는 비중이 끌고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네. 줄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우리 시장이 빠졌잖아요. 기술적 반등성이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가격에서 일단 팔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 기술적 네네. 반등에서. 그래서 저는 네. 그 기술적 반등에서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5,400원에서 일단 매도하고요. 그 기술적 네네. 반등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다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미 시세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주챔쇼는 이렇게 자기가 종목을 해가지고 네. 뭐 20% 30% 수익이 났다는 것을 홍보를 절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챔쇼만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앞으로도 사람들은 내가 안 봅니다. 그런 것을. 네. 뭐 20%, 30%, 70%, 80%막 그러면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네, 이 방송 채널 보시는 제가 분들의 바꿔 계좌가 올립니다.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아무 의 없다고 저도 또 같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덕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고민이세요? 네, 소록스 소록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0원 비중은요? 10%. 예, 21,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지금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냥 좀 더 그 가격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네, 가격만 문제인데 실적으로 저는 뭐 비중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홀딩 오. 의견 드리고 보유하고 조금 더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계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홀딩 하시면은 가격 조금만 더 낮춰도 이익을 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뭐 예, 다 얼마- 내려왔는데 뭐 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뭐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갈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목표가를 그 실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21,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2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 간의 어떤 솔루션의 거래도 중요한데 소룩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이슈가 돼 기업이 소비자로 바로 전달되는 과거는 우리 중간에 도매라는 중간 상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좀 네. 쉽게 설명해. 그런데 그런 부분 건너뛰어서 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부분성에서 이제 시장성을 좀 보는 게 앞으로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네. 관련성에서도 소룩수가 조금 더 괜찮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초기 때 상장하고 기간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네. 바닥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홀딩 아. 의견 드리고 목표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더 이 밑을 다시 또 확인하는 10,000원 밑을 가더라도 괜찮아요.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올라와서 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목표가를 21,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네. 조금 더 사세요. 아시겠죠? 조금 더 아, 사는데 예. 가격을 한 11,000원대, 11,000 지금 500원 아래쪽.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음봉일 때 11,500원 아래쪽 조금일 때 조금씩 더 사놔도 나중에 한 2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간이 걸려도요. 하나 꼭 아셔야 네. 될 걸 제가 얘기 드릴게요. 팁인데 네. 시간이 걸려도 비중이 늘어나면은 그 시간이 네. 기다린 보상이 충분히 와요.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네. 연연하지 마시고 사놓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현대위아요. 예, 현대위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0원에 8%인데요. 네, 저는 그 현대위아를 좀 사서 이렇게 모았으면 하고 이제 샀는데요. 네. 방송에 쓴 거 어디서 썼는데 그게 뭐 적자고 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더 사야 되나 안 그러면 팔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적자가 났나요? 이 기업이 최근에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뭐 잠깐 착각하시는 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대위아는 좋아요. 예. 네, 나 자동차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세요. 홀딩입니다. 네, 네. 더 모아가세요. 모아도 돼요. 좀 많이 올랐어가지고 작년 초에 이제 네. 애플카, 뭐 애플이라는 그 휴대폰 만들고 뭐 노트북 만드는 회사가 네네. 자동차 만든다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돼서 현대하고 뭐 거래한다 그러니까 부품사라서 막 급등했었거든요. 막 상한가 가고 네. 이 큰 네. 기업이 막 상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요즘 뭐 1조 시가총액이 뭐 1조다라고 해서 상한가 못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상한가 우리나라 시장도 뭐 제 예상에 나중에 삼성전자 상한가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네. 변동성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뭐 네.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러고 난 뒤에 흐름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장에 안에서 그 현대위아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가 크게 없어요. 근데 다만 네. 모아간다라고 했다는 부분을 지켜가시면 돼요. 천천히. 아시겠죠? 급하게 네. 가는 게 아무튼, 아니라 그러니까 네. 기업적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높다라는 부분, 좀 높은 가격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자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동차는 공급난 얘기를 하는데 공급난은 왜 왔냐라면 코로나 때문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류나 이런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중국하고의 어떤 미국하고의 그 골이 깊어지고 이런 내용으로 와서 공급난이 온 건데 오미크론이 무시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꺾이면은 공급난이 해소가 돼 간다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동차는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에 기대감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천천히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보고 더 떨어지면 어때요? 모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5만 원까지 열어두시고요. 네. 5만 원까지 여세요. 괜찮아요. 확 열어두고 보세요. 너무 열어두고 고맙습니다. 급하게 네네. 사지 말고 아주 조금씩 적금 넣어가세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적금식 투자 기간을 두고 네. 조금 가격 상관없이 조금씩만 사면은 분명히 나중에 좋은 효과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혹시나 올랐을 때 이익이라는 걸 그냥 시간을 두지 말고 한 8만 원, 네. 9만 원 위쪽으로 오면은 또 챙겼다가 또 다시 한번 보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저 롯데 건강개발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9,0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5%. 네, 19,000원에 15%. 알겠습니다. 다시 뭐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멘토님. 네. 요 종목은 언제쯤 움직일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놔야 될까요? 뭐 이슈가 참 모호하네요. 네. 제주 드림타워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얘기는 좋은데 맞아요. 뭐 근데 왜 이래 실적에 대한 이 기업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이거는 북한에 대한 내용성도 조금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막 융합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기업 자체가 장기적인 리스크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변동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000원 같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아졌을 때 흐름에서 계속 들고 계신 것 같네요. 그죠? 작년 네. 하반기 때쯤부터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단식으로 좀 내려왔는데 약간의 조금 오히려 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네. 많이는 아니고요. 뭐 더 확인할 수 있다면 더 확인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다 왔어요 이미.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다지고 가야 되겠죠.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시장이 한 번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19,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 이 회사는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시장의 어떤 기대감에 갑작스럽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가져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목표가를 얼마에 두고 정리를 매수가요. 해요? 네네. 네, 매수가에 매수가 올라오면 괜찮- 고민하지 말고 팔고요. 다른 쪽으로 옮겨가세요. 아시겠죠? 우리 좀 네. 더 안정적인 지금은 이런 서비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리오프닝 쪽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를 거란 말이죠. 오를 거예요. 네. 분명한 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방역은 강화 안 하잖아요. 풀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럼 우리는 여행도 가고 백신도 뭐 90몇 % 맞았다고 하니까 실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실적으로 설 연휴 때 관광객 20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얘 지금 제주 드림타워에 뭐 있어요? 관광 명소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그런 기대치가 시장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말고 매수가까지 들고 계시되 올라오면 좀 정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 단가나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흐름성을 그 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평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면 매도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투자하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추가 매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다 보니까 또 추가 매수 제가 살짝 이제 좀 검토하고 있었는데 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했는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전에 뭐가 있냐라면 지금 이 롯데 관광개발이 나무라고 하면 네.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숲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증시, 지정학 금리, 뭐 금리 인상의 긴축, 뭐 이런 내용성이 지금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섣부르게 지금 당장 사라고 얘기 못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올라온다라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2,200원. 비중은 10% 정도 있어요. 예, 포스코 케미칼 14만 2,500원에 10%. 알겠습니다. 뭐 간밤에 테슬라가 10% 넘게 급락을 하면서 멘토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쭉 빠지는데 얘네 그래도 오늘은 뭐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흐름이 요즘 좋진 않잖아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빠진 게 공급난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겠지만 공급난 점점 풀릴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상된 전망은 거의 거기 가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말 때문에 우리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연준 또 똑같은 얘기를 했고 시장 또 똑같은 얘기해서 하반기 때 공급난이 풀릴 거다, 3분기 때. 그러면 그 기대감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의 악재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급난이 해소되고 테슬라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는 이후에 삼성 D램이 그랬듯이 SK D램이 그랬듯이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네. 2차 전지는 오히려 싼 매력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되고 에코프로비엠은 기업 자체적인 악재를 품고 코스닥을 주도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자체적으로 원료부터 해서 이 양극재나 음극재, 음극재 양쪽에서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괜찮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건 가격적인 매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홀딩 지금 하시고. 좀 많이 여보세요? 더 밑에요. 더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조금씩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부터라도 뭐 한 10만 원대 조금씩 사야 돼요. 한목에 샀는데 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제가 네. 계속 매일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조금 사고 이렇게 얘기 못 드리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요. 근데 네. 제 얘기를 잘 참고해 보시면은 네. 한 번에 사서 여기 떨어지면은 본인이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멘탈을.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씩 사면은 내가 8만 원까지 떨어져도 사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많이 사놓으면은 팔아야 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살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많이 네. 사버리면 이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파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난 팔려면 뭐 해야 네. 돼요? 자꾸 위에서만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구간서부터는 겁나는 조금씩 거예요. 사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사도 돼요. 저는 한 네. 9만 원대까지 내려가더라도 시장 압박으로 네. 내려가더라도 한 10만 원대부터 9만 원 사이에서 급하게 사지 말고요. 정말 시간을 지금 가격보다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네. 10%니까 그만큼을 네. 사는데 뭐 1%씩 아니면 0.5%씩도 좋아요. 천천히 사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럼 매도 시점은 얼마 정도에서 매도는 매도하면 저는 되는 한 건가요? 14만 원 정도 올라올 수 나중에 14만 결국 이 원 재료는 정도? 위에 박스를 네. 한 번 더 확인하 위에서 이 아. 행보했던 거가 노란색 보이시죠? 아, 여기까지 네네.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한 번의 반등으로.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네. 오시니까 14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SKI 테크놀로지 5%고요. 네. 금액은 15만 2,500원이에요. 이 15만 2,500원에 5%.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행히 비중은 많지가 않은데 오늘 11% 지금 급락하고 있네요.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기간이죠. 이제 예. 적자 전환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시장의 압박을 더 받는 거고, 하락 압박이 조금 더 있겠네요. 저는 조금 네. 뭐 반등이 시장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내용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하락 압박이 더 있을 것 같아요. 5%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그냥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1분기 네. 기다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어떻게 바뀌고 2분기는 어떻게 갈 거냐라는 내용 이 기업이면 다 얘기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SKI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하고 뭐 할 건지 시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많이 줄 거예요. 그걸 보고 네. 기다리세요. 그리고 밑에서 좀 다져지면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얘는 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재가 저가를 만들고 있는 바닥을 형성하러 가는 분위기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주식이든 상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새로운 신고가를 쓰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저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내려가는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있다라면은 이거보다 더 네. 싼 가격의 그림이 가격대의 간격이 형성돼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네네. 보고 내려가는 걸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이 가격이 이 회사가 처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먼저 따라갈 네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요. 뭐 네네.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수급적으로도 지금 매도가 조금 뚜렷해요. 외국인 또 뭐 최근 매수 이틀 했는 거 제외하고는 매도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뭐 1월 네. 19일 날 보면은 이때 이미 흐름을 꺾겠다라는 신호가 이미 나온 상태예요. 금투는 의미 없어요. 금투는 외국인들이 팔고 주고받고 하는 희석 자금이라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다른 연기금도 팔고 있잖아요. 이때 1월 19일이 기점이에요. 1월 19일 날 이때 앞서 있었던 1월 19일이 기점인데 이때네요. 중간 때 이때쯤이었는데 이때 기점으로 해서 빠지는 흐름성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성은 있지만 사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립시다. 아시겠죠? 내려오는 폭에서 작년에 네. 어떤 그 파동적인 흐름에서 내려가면은 더 큰 조금 더 압박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반기 1분기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시즌 지나고 이 기업이 그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즌이 지나고 이 기업을 한번 새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월 중순이나 3월 초까지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놓고 가격적인 매력이 나중에 한 번 더 살피는 쪽으로 더 산다는 생각에 그때 살펴보자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네, 올라온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매수가 매도하시고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튜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황석종님께서 녹십자 20만 7천 원에 10% 매수가까지 기다릴까요? 고견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시간이 오래 투자하면 또 가긴 가지 않을까요, 멘토님? 어떻게 네, 뭐 해볼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 얘기죠. 제가 네. 맨날 시간 오래 걸리 시간을 투자하세요라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그죠. 네,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바이오가 반등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진단키트나 일부 그 바이오 섹터들의 일부 종목들이 좀 그 치료제나 이런 쪽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런 녹십자나 유한양행,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반등을 보이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이 기술적 반등 안에서 이 바이오 섹터도 뭐 자동차, 화학, 반도체, 바이오를 제가 차와 반발하고 하면서 얘기를 과거에 많이 드렸었는데 이 순환 구조가 유동성이 없어도 이 순환은 돌 수 있어요. 섹터마다. 그래서 바이오 순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락이 내려왔어요.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개인 많으니까 올리지 않는다. 시장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순환될 때는 분명히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순환이 올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네요. 거기가 일단은 반등의 여지 자리니까 역시 매도하고 보는 게 좋겠죠. 21만 원 가격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얼주가님께서 원익 IPS 45,100원에 비중은 10% 수고하십니다. 추매해서 매수가까지 끌고 가면 어떨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원익 IPS도 요즘은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지금도 네, 괜찮아요? 저는 반도체 자동차는 네. 사도 되죠. 아. 네, 사도 됩니다. 10% 같은 비중에서라면 조금 더 늘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익 IPS 장비 쪽에 대해서 뭐 디스크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다 저쪽에 될 거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모든 그 IT 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동차, 전기차든 뭐든 반도체,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원익 IPS도 역시 장비, 디스플레이 쪽까지 모든 증착 공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익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워낙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끌고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목표가를 좀 더 올려가지고요. 저는 5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시되 역시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시장이 아직 숲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목에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가도 된다라고 해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적립식으로 조금씩 시간적으로 조금씩 늘리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우건설이고요. 예, 7,890원에 35%입니다. 7,890원에 35%.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네요. 우리 네. 시청자님도. 어떻게 볼까요? 대우건설. 이것도 시세를 다 줬다 저번에 한번 상담했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이 가장 함정이 뭐냐라면 이 위에서 시세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요. 지금 듣고 계세요? 네네. 네, 그 작년에 어떤 흐름성이 나왔던 부분에서 이 안정적으로 가던 흐름 가파르게 세우고 좀 약간 안정적인 구간은 여기 제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선 두 개를 그으면 이 구간이 그냥 박스 형태거든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그냥 가는데 약간 낮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가가 약간씩 방향성을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네네. 위를 벗어나고 아래로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성일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앞에 위쪽에서 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때가 좀 제일 강한 때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저항성, 기술적 반등성을 보이고 또 흘러내리는 흐름성이 나올 거예요. 올리고 흘러내리고 올리고 흘러내리고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그 패턴이에요. 저도 뭐 경험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성이 눈에 많이 익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000원대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건설 업황이나 내용 등은 봄 이후에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금리 인상기 또 있고 하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사 쪽에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기술적 반등에서 비중을 덜어내면서 매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있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7,000원 위쪽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KH 필룩스에 예, 3,500원에 20% 되는데. 3,5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많이 한 바람에 이거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싶어서 제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 잔뜩 해놨다는데 더 어떻게 더 네, 한다는 더 얘기인지 하고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또 많지 않으신가 싶어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예, 딴 것도 있는데 네. 이게 한 20% 정도 되는데 좀 양이 많습니다. 네, 이거 실적도 없는 거 이거 더 늘려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더 늘리지 말까 예.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늘리지 마세요. 늘리지 말고 올라오면 팔 생각만 하세요. 예, 네, 매도만 하고요. 밑에서 많이 늘렸는데 예. 늘려서 올라오면 그만큼 손해가 조금 적을 거예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 이거는 고민하지 않고 2,700원 정도? 예. 이 기업은 투자 안 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KH 필룩스는 이 예.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급등이 나오면 더 하지 말고요. 예. 실적이 좋아지고 이 기업이 뭐 다시 아주 좋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 이상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올라오면 2,700원대 위쪽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블루미스트 예. 7,39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기업 정보 없이 그냥 매수를 했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매수하셨다고요? 블루미스트요. 블루미스트? 예, 게임 종목이요. 미스터 블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미스터 블루 매수가랑 비중은요? 7,390원에 매수했고요. 예. 비중은 10%요. 10%. 매수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7,390원. 7,390원. 네. 그럼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 괜찮을지. 기업인가 뭐 이런 것 좀 여쭤볼래요. 알겠습니다. 7,390원에 10% 미스터블루 보유하고 있으신데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 멘토님.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참 이거는 네. 오늘 지금 이 흐름만 유지하면 그리고 서울시나고 제가 뭐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간 네.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서시고 떨어지면 않는다라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되긴 한데 지금 뭐 실적으로 큰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제가 아이러니한 게 언제 샀냐라는 게 궁금해요. 이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가격이 7,400원대가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네? 10월 작년 10월 달에 산 거예요, 혹시? 고칠만 아마 됐을걸요. 근데 수익이 많이 있었었네요, 그죠? 어느 정도는. 예. 근데 못 파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밑에 내려오니까 지금 몇 번이고 한 거의 이 달 동안 10월 달부터 제가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 10월 네. 달부터 이 달 동안 지금 팔 수 있는 기회를 수십 번이나 줬다라고 보여지는데 왔던 가요. 네. 또 하는데 뭐냐라고 하면 매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안 사놓고 했어요. 매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8,600원 있죠. 너무 꼭대기 보고 있으면 또 올라갈 것 같아. 또 못 팔 것 같아. 8,600원에서 예. 그러니까 팔죠, 그냥. 또 제가 얼마 남겨놓으라 그러면 혼자 감당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냥 8,600원 매도 의견 드리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얘기 드리면 미스터 블루는 앞으로 행보를 더 할 수 있겠지만 한 10,000원대에 최근에 있었던 가격 10,000원 있죠. 예. 이 가격 위로 한번 돌파를 할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넘어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8,6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기업 정보는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웹툰 쪽이에요. 웹툰 쪽이고 예, 웹툰 알고 시장은 계속 성장 동력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웹툰이 드라마 쪽이잖아요. 그죠? 웹툰 네. 드라마로 실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뭐 작가가 웹툰 네. 작가가 써놓은 이 웹툰이 드라마로 바뀌어서 흥행을 하는 단계가 많으니까 콘텐츠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미디어 콘텐츠 관련성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이다.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가 네. 그 시장에서 생각보다 큰 시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기업은행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1,000원에 30%인데요. 네. 배당 받으러 갔다 쑥 내려갖고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배당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배당 나길 이후로 시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네요, 손실폭이. 네. 기업은행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은행주가요. 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배당 보고 들어갔었을 때 배당 가격까지 배당락이 있었던 가격까지 다 돌아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또 돌아올 거예요. 네. 그리고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 일이 없는 거죠. 내가 배당받은 이익은 생각 안 하고 네. 그 계좌 돌아왔을 때 마이너스 1%라고 안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올라와요. 올라는 오는데 그러니까 배당받은 사람 충분히 배당받고 배당락에 빠져버렸으니까 당연한 결과잖아요. 배당락 이후에 배당을 챙기고 이만큼 빠진데 배당락 팔아도 내가 이익이다라고 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재 상황은 돌아올라서 배당을 얘기했으니까 시세 차익은 보지 마시고 그냥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매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올라가진 못하나요? 더 올라가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은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선택했는 투자가 뭐였는지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가장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처음 얘기하셨을 때 배당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배당을 받고 배당은 이미 이제 나올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배당으로 끝나야 되는 투자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욕심을 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매수가 오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ABL 바이오요. 이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10%요. 이만- 5%요. 29,000원에 5%. 매수를 언제 네네. 하셨어요, 시청자님? 아, 이번에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뭐 이제 기술 이전 굉장히 큰 규모가 잭팟이 터지면서 일단 주가 많이 오르다가 또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들어간 거는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단호하시네요. 네, 저는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예, 아닌 거죠. 뭐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거 상한가 간 종목이거든요. 아, 네. 네, 나중에 공부 많이 해보세요. 상한가 예. 갖는 종목은 상한가 가격 위에서 안 사고 아래에서 사면은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당연한 거예요. 상한가 가격 위로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상한가 가격 밑에서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우리 보고 계신 분들도 꿀팁이네요. 네, 상한가 가격을 갔는데 상한가 위로 올라가서 와 이거 계속 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상한가 가격 밑으로 떨어져서 그 뒤에 어떻게든 통계를 내보세요. 그게 제가 얘기한 통계가 이런 통계입니다. 예를 드는 건데 제가 늘 강의하면 얘기하는 게 통계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슈가 돼서 그냥 사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죠? 이슈가 돼서 좀 내려오니까 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맞죠? 분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사면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보여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내용이 좋고 뭘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내가 대응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대응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남아있는 부분에 상한가 가격을 지금 오늘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 반등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원익균 씨, 원익균 씨 매수가랑 비중은요? 25,700원에 10%입니다. 25,70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약간 꺾이는성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반전이 나올 수 있는 현재 흐름이라고 보이죠. 이거 괜찮네요. 저는 이거 여기서 저점만 이탈 안 하면은 그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 의견 드리는데 이거 손절 잡고 가죠. 그러니까 밑에 다시 사도 되니까.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최근 있었던 이 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에서 이 저가 이탈은 아닌데 하락 압박은 분명히 강했고요.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하락 압박이 강했었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전 저점성의 흐름성을 이탈하기보다는 힘은 누르는데 가격은 지켜지는. 그러니까 약간 괴리성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저점, 오늘 이 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이 위쪽으로 해서 더 큰 시세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 크지 않은 25,700원인가요? 아, 이게 조금 그래도 가격 괴리 있군요. 저 오늘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하는데 조금 더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한 2만 원대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예, 예. 되니까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 밑으로 가고 손절 잡지 말고요. 저는 한 3%대인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 괜찮아요. 이 기업 내용성은 소재 쪽이나 관련된 쪽에서 저는 긍정적이니까 홀딩하고 분명한 건 여기서 반전이 나오면은 시세가 좀 계속 천천히 가더라도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3만 원대까지 홀딩 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SNT 모티브 예, 46,000원 20% 갖고 있어요. 46,000원에 20%. 네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도 많이 떨어졌네요, 멘토님. 네. 예, 그래도 뭐 아주 높진 않아요, 매수가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거 홀딩이죠. 예.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들고 가세요. 홀딩입니다. 그냥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 그냥 콕 집어 드릴게요. 58,000원까지 홀딩 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차든 뭐든 이 섹터 자체가 죽을 섹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니까 오히려 저가 매력이 있는 기업이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력 있는 기업이에요. 현재 이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 있어 보여요.
예. 그렇다고 해서 늘리지 마시고요. 그래 멀지 않잖아요, 내 매수가가. 그렇죠? 네네. 그것도 제가 이래 긍정적으로 확신을 준다라고 해서 비중 확 늘리지 마시고 싸면은 더 싸지면은 늘리고 아니면 그냥 20%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항상 제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부분에서 혹해가지고 내가 비중을 갑자기 확 늘리거나 다른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사게 되는 그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네네. 머리가 갑자기 순간적인 쇼크를 받고 거기에 반응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지 않고 충분히 천천히 봐도 되는 거니까 늘리지 않고 그냥 목표가 58,000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현대차증권요. 현대차증권 매수가랑 비중은요? 12,600원에 15%. 12,60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저는 뭐 리포트만 보다가 이렇게 상담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는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네, 저는 뭐 배당으로 생각한다면 배당이 강한 쪽으로 확실하게 투자를 확실하게 하시거나 뭐 배당락을 하고 가격이 싸지면 모아가는 전략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약간 현대차 증권에 대한 관계성이나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샀지 직접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직접 생각하고 분석해서 사신 게 아니시죠? 아니 제가 네. 현대차증권은 배당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배당 목적으로? 예, 배당이 제가 제 단가가 조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도 중요한데요.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나는데 시세적인 부분이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락 주가 오르락내락해야 떨어져도 올라와서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현대차 증권하고 뭐 KB증권이나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손해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하루에 일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나 우리가 살 때 호가창을 봐도 하루에 얼마나 거래가 되지라는 걸 살펴보면은 현대차 증권보다는 DB 손해보험이나 뭐 KB라든지 뭐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같은 배당성이라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쁘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같은 증권사면은 증권사를 조금만 같이 봤다라면 제가 봤을 때 현대차 증권 안 샀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네. 궁금한 건 일단 이번 해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 네. 매수 없이 다음 배당날까지 기다리면 제 네. 매수가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제가 뭐 실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주가가 어떤 네. 형태로 갈지, 금리 인상하고 뭐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 5월 하반기에 끝날 거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진짜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 팔면 되고요. 내려오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현대차 증권은 추가적으로 한 9,600원대까지 하락성을 보일 수 있고요. 상반기 3월 달쯤 그때 시점에서 이슈적인 내용이 반영됐을 때 한 12,000원대 정도 그러니까 배당락이 네. 있었던 매수가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그럼 그 가격 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S님께서 컴투스 122,200원에 5% 수익이 다 높고 마이너스가 됐네요.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컴투스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네요. 멘토님. 네. 지금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122,000원을 어디서 샀는지가 또 궁금한데 또 그러니까요. 올랐다가 다 떨어진 건가요? 혹시 132,000원인가? 잘 네,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튼. 조금 뭐 올랐는 거 이거 안 팔았다 그러면은 네. 제 옆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채찍질이라도 좀 하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옆에서 누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팔지 않았다는 건 대시세인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기다린 부분 조금 반등의 여지도 생각하지 않고요. 매도 의견 드리고 이게 지금 거의 다 와서 지금 매도 의견 드리고 좀 뭐한 거예요. 한 11만 원대 오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시기인데 여기서 매도 의견 참 뭐하지만 그래도 멘탈적으로 저는 매도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복주머니님께서 KMW 56,000원에 25%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계속 들고 가면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KMW? 제가 5G를 계속 좋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5G가 가격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올해의 어떤 실적이나 내용성이라는 부분들
5G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들 많이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그거는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충분히 저는 반등의 여지가 있고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5만 원, 5만 6천 원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비중을 늘리기에는 비중도 그렇고 좀 조금 뭔가 어중간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 구간으로 돌아오고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대까지, 오히려 좀 높게 기다릴게요. 4만 2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말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랜만에 반가운 빨간불이 들어온 시장인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진단키트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약국이나 온라인 등에선 대규모 품절 사태가 일어나면서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방역 체계를 전환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키트가 단 3종류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경남제약, 그리고 휴마시스, 그리고 SD 바이오센서의 진단 키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에 따라 경남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4,1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마시스가 7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오면서 25%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이 기대했던 IPO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공모를 중단하게 됐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최대 1조 2천억 원을 조달하려고 했지만요.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건설주 수급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건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10%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4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L-ENC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7% 가까이 오르면서 1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랜만에 올라오는 섹터죠. 이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LG전자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로봇 분야에 관해서 핵심 기술을 축적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요. 올해 신차 출시는 없지만 로봇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요, LG전자의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협력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10%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2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국내 1위 업체죠. 현재 4.6% 오르면서 3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설 연휴를 앞둔 한 주의 마무리, 다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가 했더니 지금 6거래일 만에 반가운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힘을 내고 있고요. 수급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1.5% 오르고 있고요. 2,65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2%의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867선까지 회복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